근데 제가 무엇을 해도 완전 잘한다, 아니면 완전 너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싫은 점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물론 100% 잘할 수도 없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비교하는 가치로 두고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잘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거 찾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도그냥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기획 이야기보다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을 재밌게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좀 3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잼러에 대한 착각은 뭐가 있는지, 또 나에게 맞는 일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일 이야기를 하냐? 최근에 일에 관련된 책에 제 이야기가 실렸거든요.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별일하고 산다라는 책에서 일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책에 인터뷰에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일 이야기를 저희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직접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에 제 사진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이제 저의 일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일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찾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책에 담겨 있긴 또 하고, 또 책에 약간씩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서 더 얘기해주면 좋을 법한 저의 일에 대한 생각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회사 근무도 하면서 블로거도 하고 작가도 하고 강연도 하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잖아요. 도그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다 하냐?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진짜 많았고요. 재밌는 거는 제가 무슨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일에 대한 얘기를 진짜 하고 있어도 막 채팅창에 이런 질문들이 막 올라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고 또 하시고 싶으시니까 이런 질문들을 주시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기획자들, 특히 저랑 같은 서비스 기획이나 PMPO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랑 업무량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고민의 양이 그 프로젝트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도그냥님, 제가 기획자로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에게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신의 일이라고 지금의 일을 확신하셨나요?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몇 년 차쯤에 이거 나한테 진짜 맞는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냐,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제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런 질문들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전환하게 된 저의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제가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잼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잼러, 일잘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저희가 일잘러라고 하는데, 이 책에선 저를 일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리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자, 일잼러에 대한 착각. 일잼러는요, 항상 즐거운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 진짜 잘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가 정말 쉽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재미없어져요. 일잼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 재미를 느끼냐, 무언가를 잘하려고 진짜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어요. 애쓴 거죠. 애쓴 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든 성취를 하건 마무리를 짓던, 아니면 뭐 실패를 하건, 어쨌든 그 일의 끝이 났을 때 난 이런 걸 배웠구나 하고 재미있거나, 성과를 보고 재미있거나, 그때 재미가 잠깐 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만큼 성장해 있으니까 스스로 또 뿌듯함을 한 번 더 느끼는 거죠. 일잼러라고 항상 재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잼러라고 하는 사람들도 평소에는 어렵지만, 되게 힘들고 지치지만, 반추해 봤을 때 내 일이 재밌는 것 같아, 할만한 것 같아, 계속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진짜 일 열심히 하시고 신나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최근에 백상예술대상 수상하신 박은빈 배우가 인터뷰에서 해서 유행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연기를 할 때
음악을 막 배워야 됐는데 그거 어떻게 다 이겨냈냐고 하니까 박은민 배우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럼 어떡해요? 해야죠 하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일잼러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되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잘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게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성취가 일어나니까 일잼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진짜 어렵고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 바닥에 일하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고 저보다 실력 있는 선배들도 진짜 많고요. 그러나 연차가 어린데 일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고 또 그걸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일 찾는 법. 일잼러든 일잘러든 여러분들 적성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서비스 기획자가 나에게 적성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 질문을 하면 저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나는 천직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하는 일이나 더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일을 열심히 13년째 하고 있냐면요. 잘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단어를 대학생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5만 가지를 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음악도 좋아하고 영상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쪽 관련 일들을 할 줄 알았거든요. 뮤직비디오 프로덕션에 들어가 봤었어요. 20살 때. 그 다음에는 드라마 작가 하는 언니를 만나서 그 새끼 작가라고 그러죠. 그 밑에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서 그 언니들 PPT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또 무역회사에 취직도 해봤어요. 무역회사에 가서 송장을 막 찍었어요. 알바하면서. 그리고 일들을 본 거죠. 인턴십도 했어요. 그리고 마케팅 무슨 이런 대외 활동 같은 것도 해봤어요. 뭐 다양한 일들을 대학생 때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해도 완전 잘한다, 아니면 완전 너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싫은 점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물론 100% 잘할 수도 없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비교하는 가치로 두고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잘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거 찾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모든 옵션 조건을 다 체크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 근데 맥시멀리스트로 직업을 선택하자니까 거기에 드는 시간적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거를 해봤는데 아니다. 그럼 나는 거기서 참을 수 없을 만한 포인트들을 찾았어요. 제가 이제 영화라던가 아니면 뮤직비디오 그 판에 들어가서 이제 약간 기웃기웃 거릴 때 제가 느꼈던 건 그곳에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라이프 패턴. 거기는요, 술자리도 잦고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잦지만 제일 큰 부분은 9 to 6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는데 그게 저에겐 체질적으로 그렇게 잘 맞진 않더라고요. 공연 기획으로 이제 틀어서 공연을 기획해봐야지 하고 이제 뭐 공연 기획사랑 같이 일하면서 대학교 동아리 10주년 공연 메인 총괄 기획자로 제가 그걸 리딩을 했었는데 그걸 해보면서도 느꼈어요. 이게 그렇게 나의 생활 패턴에 잘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싫은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역회사 다녔더니 너무 루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더 하고 싶은 그런 이유를 못 찾겠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걷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는 기획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해봤더니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있는 제약 조건 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산출물을 내는 일이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가 분야를 찾아낸 게 우연히 발견한 게 UX라는 단어였고 서비스 기획이라는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고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재밌어 보이고 흥미롭지만 사실은 해보면 아니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신중했어요. 아닐 수 있다 생각했어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인턴십으로 들어갔고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참을만 한 거예요.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조율하고 하는 게 어려웠는데 대신에 내가 만들었던 그 어떤 것보다 산출물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들어간 건 오류 하나 수정하고 뭐 배너 하나 바꾸고 이런 거니까. 내가 그 정도면 이 중간의 어려움들은 참을만 하구나, 나 이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일 해가면서 요만큼씩 더 참아내면
그 다음이 재밌는 거예요. 참아내고 재밌어지고 하니까 13년을 한 거죠. 제가 하는 이 서비스 기획은요, 사실 단 하루도 같은 게 없어요. 새로운 걸 기획을 하고, 새로운 걸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오류를 만나고, 거기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람과 협업을 하고요. 항상 똑같은 일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재밌었고, 제가 참을 수 없는 거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는 지루한 것, 그리고 내가 빨리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었고, 불규칙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도 참을 수가 없는 일들. 그럼 나에게 그나마 참을 수 있을 만한 직업은 뭘까?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도 둘러봤는데 개발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난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나마 내가 이거 기획을 하는 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저는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씩 찍먹을 해보고 싫은 점들을 소거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이거보다 더 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잘해도, 그 정도만 좋아해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잘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오는 거니까, 나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해보면서 싫어하는 것들을 소거해 보시는 거,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았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일잼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네, 여러분도 일잼러가 되시려면 나에게 맞는 일, 이런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는 경력자 아니면 취준생, 이런 두 가지 부류에서 다 나온 질문들인데요. 회사가 발전이 없어요. 그냥 빨리 퇴사할까요? 회사에 배울 선배가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회사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주실 때. 그리고 또 하나, 갈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은 무수히 많지만 네카라쿠베 같은 좋은 기업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서류조차 넣지 않는 경우. 예전에 어떤 컨퍼런스가 갔을 때 손들고 질문하신 분도 이런 분이었어요. 좋은 회사들을 지원하고 싶어서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용 공고 자체가 안 나오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사의 비전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성공이 있고 나의 성공이 있어요. 회사가 네카라쿠베예요. 그래서 잘 나가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성공한 기획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그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더 이상 네카라쿠베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직을 할 때는 분명히 좋게 작용을 합니다. 쿠팡 출신, 네카라쿠베 출신 이러면 저 사람은 일을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큰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제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 40이 넘고 60이 넘고 이렇게 되고 났을 때는 내가 네카라쿠베 출신인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으시면 은퇴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은퇴하신 분들 중에 삼성물산에서 대표를 하셨던 분, 어느 회사 임원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거의 탑 클래스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회사 중에 그거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들 없어도 그 탑 클래스에 계시던 분들이 퇴직하신 후에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얘기들을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고요. 고민이 돼요. 나는 이 기업이 끝난 이후에 나는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걸 신입사원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도 길게 다닐 수 있는 기간은 한 50대. 그것도 회사가 엄청 안정적이거나 제조업일 경우에 50대. IT 기업에 다니면요, 한 45세부터는 자기 넥스트가 거의 정해져요. 제 위에 선배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토로를 했었어요. 40이 넘어가니 이직하기가 어렵고 퇴직할 수 있을 때까지 다닐 수 있는 회사에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40이 넘으면 이직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럼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회사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회사야 좋겠죠. 회사는 우리를 고용했으니까. 하지만 나의 비전은 회사를 퇴사해서도 계속 이어져야 돼요. 회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은 아닌 거죠. 반대로 말하면 회사의 실패도 나의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회사의 성공과 회사의 비전을 향해 도달해 가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만 한다고 하면 그 일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회사의 비전과 회사의 성공을 내가 그런 경험을 갖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나의 비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은 재미있고요. 그리고 그 나의 비전을 했다라는 그거를 내 스스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남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나의 성공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과 제가 밖에서 하는 이런 강연, 유튜브, 기록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일이 회사에 국한된 그런 개개인의 사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눠서 서로 지식을 교류하고 후배들이 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래서 한 단계 다 같이 더 나가고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외부의 활동이 단지 저를 막 드러내기 위한 브랜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전 저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제 비전은 서비스 기획 그리고 PMPO라고 하는 이 직업에서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저의 비전이고요. 이거 나의 비전을 잘 채우려고 하면 회사의 비전을 잘 달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는요, 네가 나를 고용했으니 나를 성장시켜라 라고 얘기하면 회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만큼의 값어치를 내고 고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회사의 조직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좀 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회사는 학교는 아니지만 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기술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우리 회사가 이만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좀 작은 규모로 또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 기능이 100개가 있었으면 여기 처음에 10개로 시작을 해서 이 나머지 90개를 이쪽에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다시 만들어보는 거죠. 저는 완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시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카데미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카데미처럼 실수를 하고 회사에서 뭐 실패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때밖에 나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 천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꼭 넬카라 쿠베 같이 큰 회사에 처음부터 입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1등이 아니어도 되고요. 회사가 뭐 비전이 아직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나를 제대로 써먹어서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인가? 그리고 회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나는 나의 성장을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곳인가? 그게 꼭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뭐 훌륭한 생각으로 내가 진두지휘하라는 뜻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해볼 때도 개발자 500명, 600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는 대기업에서밖에 해볼 수가 없는데, 진짜 잘 나가는 IT 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 역할을 나에게 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예 포커싱 자체를 바꿔보세요. 회사를 선택하실 때 나에게 얼마나 기회를 줄 것이고 나의 역량을 얼마나 이 회사가 가져가서 날 성장시킬 기회를 줄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그런 게 있는데요,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드리면 그 신은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오는 고통이나 그 힘듦은 여전히 나의 몫일 거예요. 그걸 줄여주진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 분에게서 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을 쓰신 박지훈 기자님. 제가 얼마 전에 이 별일 하고 산다라는 책에 대한 북토크를 이분이랑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게스트로 같이 갔는데, 어떤 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점점 질려간다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박지훈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사라는 곳이 굉장히 딱딱한데 이 언론사라는 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나는 스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날 위해서 일을 배웠다. 저랑 공감대가 너무 만들어지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쁜 박지훈 기자님이 쓰신 책, 굉장히 궁금하시죠? 더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이야기. 이 책, 저 말고 일잼런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혼자 이렇게 읽고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10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별일을 하고 산다, 이 책 10명의 일잼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되게 많아요. 권정현님은 굉장히 패셔너블한 아저씨들의 사진을 찍는 그런 분이었고요. 유튜버 이현님은 1인 기업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현실님은
책을 만드시는 에디터 분이에요. 책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에디터가 돼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시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책들 많이 엮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육꽃비님, 유퀴즈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이죠. 이제 롯데 주류에서 일하시는 영업 지점장님이시고 되게 유명하시죠. 네. 그리고 정영준님, 피식대학 만드신 그런 분이고요. 디에디트 유튜버 두 분이시죠. 이제 물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영하 대표님은 스타트업으로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잘 맞는지를 연결해 주시는 조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덱스숍이라고 하는 그런 서점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냥 단순히 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일에 대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 도그냥 이미준이라고 하는 사람도 실려 있고요. 록담님이라고 하는 분도 실려 있는데, 회사에 주 4일, 주 3일로 연봉을 줄여 보시고서 나머지 이틀은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개발을 하시면서 지금은 독립적인 일들을 하시는 커뮤니티 전문가세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신 분들이고요. 서먼 윤성원님 같은 경우는 여기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서먼 레터라고 하는 이런 되게 많은 아티클들을 요약해서 발행하시거나 유료 구독 매체로 이제 서먼이 만든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건데,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경제, 경영, 자기개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시는데 구독자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고요. 그래서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핵심은 뭐냐? 제가 이 책을 10권을 받아왔어요. 책만 10권을 받아왔고, 여러분들한테 책 리뷰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제가 댓글에다가 이제 네이버 폼을 연결을 시켜 놓을 건데요. 리뷰를 쓰시고 싶은 곳과 어떤 이유에서 이 책을 읽고 싶으신지, 그리고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네, 배송료는 제가 부담합니다. 사비예요, 사비. 이거 유료 광고 아니고요. 제가 그냥 좋아서 책만 받아가지고 공유해드리는 거고, 네, 저자님은 아니지만 제가 감히 제 페이지 쪽에 제 사인을 넣어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별일 하고 산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 앞으로 일 얘기도 채널에서 이렇게 종종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상 도그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